미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한국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차를 버리고 한국차만 탄다고 고집하는 사우디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 외곽에서 중고차 수입 매장을 운영하는 하심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에요. 어머니의 병원비와 두 자녀의 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항상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제 사업은 꽤 괜찮았습니다. 미국 차와 일본 차를 주로 취급했고 그 차들을 사려는 손님들도 꾸준했죠.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와 코로나 사태 이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사우디 국민들의 소비하려는 심리는 꽝꽝 얼어붙었고 그래서인지 자동차 시장은 더욱더 빠르게 침체됐어요. 가게 임대료는 매년 오르는데 차량은 팔리지 않으니 매달 적자가 쌓여만 갔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도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파산은 물론이거니와 어머니의 치료와 아이들의 교육까지 모두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서 해결책을 몇십 분씩 고민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던 어느 날 두바이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촌 알리가 제 가게를 방문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라 반가웠지만 제 가게의 초라한 모습은 보여주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알리는 제 상황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하심, 한국 차를 수입해보는 건 어때? 요즘 두바이에서는 한국의 현대차가 가장 유행하는 차야.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이라 인기도 좋고 심지어 왕실 경호원들도 제네시스를 탄다는 이야기도 있더라.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사우디에서 한국 차라니. 리야드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미국 차나 일본 차만을 선호했거든요. 제 웃어넘기는 얼굴을 본 알리는 미동도 없이 진지했습니다. 자기 휴대폰으로 중동 사막에서 열린 자동차 내구성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56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일본 차와 미국 차보다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정말 한국 차를 팔게 되면 나도 다시 괜찮아질까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어쩌면 이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어요.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 차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의 중동 시장 점유율과 품질 평가, 내구성 테스트 결과 등 모든 수치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저는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해보자. 한국차로 승부를 걸어보는 거야. 결심을 굳힌 저는 모든 자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도 꼬박꼬박 모았던 조금의 돈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 심지어 제 결혼 반지까지 팔았습니다. 오로지 한국 차를 수입하기 위한 일들이었어요. 소나타 2대, 투싼 2대, 그리고 산타페 1대까지 총 5대의 차량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미쳤다고 저를 말렸습니다. 사우디에서 한국 차를 팔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가장 먼저 반대한 건 제 동료 딜러들이었어요. 하심, 여기 사우디인 거 잊었어? 사람들은 다 렉서스나 쉐보레, 토요타만 찾는다고. 그 장난감 같은 한국 차들을 들여와봤자 팔지도 못하고 창고 신세일 거야. 비웃음과 조롱이 이어졌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차량이 도착하는 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마냥 마음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내려진 차들을 보는 순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쇼룸을 정리하고 차를 깨끗이 닦고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한국 차에 대한 광고도 올렸습니다. 제 노력이 무색하게 첫날은 한 명의 손님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진지한 문의는 단 한 건도 오지 않았어요. 그저 호기심에 들어와서 이게 진짜 차라고 놀리듯 물어보는 손님들만 수두룩했습니다. 잊어지지도 않습니다. 한국 차를 들인 지 딱 열흘째 되는 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 자동차를 사고 싶어하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대 부부였는데 아내가 소나타를 마음에 들어했어요. 시승도 하고 가격 협상도 했습니다. 그렇게 끝내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그날 밤 가족들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행복했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그 남자가 전화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알려왔습니다. 장모님이 한국차는 위험하다며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고 했어요. 미안하지만 일본차나 미국차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한국차는 검증이 안 돼서 위험하다고요. 남자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 미안함보다 못 팔았다는 사실이 더 큰 타격이었어요. 그날 저녁 제 딸 파티마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16살인 파티마는 제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일이 잘 안 풀리게 됐다고 대충 이야기했는데 딸은 의외의 해답을 내준 것 같았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우리 학교에서도 다들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K-팝, 삼성. 요즘에 저희 사이에서 제일 인기 많은 건 한국 드라마예요. 선생님도 한국이 여기저기 뻗어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 차들도 곧 인정받을 거예요. 아빠가 항상 말했잖아요. 사람들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딸의 말이 그 어떤 말보다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린 딸이 저를 위로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그 말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 새로운 변화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같이 함께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날 밤 저는 한국차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장점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포기하면 이르니까요. 리야드의 6월은 지옥 같습니다. 기온이 50도를 훌쩍 넘고 모래바람이 휘몰아치죠. 그해 6월은 특히 더 끔찍했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모래폭풍이 덮쳤어요. 하루 종일 태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래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당연히 차를 사러 오는 사람도 없었죠.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제 가게 맞은편 커피숍 주인 파이살이었어요. 하심. 지금 주차장으로 나와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잠옷 바람으로 달려나가 보니 주차장에 진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모래폭풍으로 대부분의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았는데 유독 제가 수입한 현대차 산타페만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파이살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것 봐. 내 벤츠도 안 켜지고 저기 무함마드의 렉서스도 죽었어. 근데 내 산타페는 멀쩡하잖아. 이거 진짜 대단한데? 내가 영상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 그날 오후 파이살이 올린 영상이 지역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폭풍도 이겨낸 한국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공유됐어요. 특히 모래먼지 속에서도 시동이 바로 걸리는 장면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파이살이 이게 바로 한국 기술력이야 라고 외치는 모습이 결정적이었죠. 다음 날부터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 모래폭풍에도 끄떡없던 차 직접 보러 왔습니다. 첫 번째 구매자는 40대 의사였어요. 병원 동료들과 영상을 봤다며 산타페를 시승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승 후 그는 곧바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내 벤츠는 에어컨 필터가 모래로 다 막혀서 수리비만 $1,000가 나왔어요. 이런 차라면 우리 사막 환경에 딱이네요. 그 의사의 구매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동료들과 친구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소나타 한 대와 투싼 한 대가 추가로 팔렸어요. 손님들이 가장 놀란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같은 급의 일본차나 미국차보다 20% 이상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한 노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투싼을 구경하더니 물었어요. 젊은이, 한국차가 어떻게 이런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거지?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중동 시장을 위해 특별히 설계했습니다. 엔진 흡기구에 특수 필터를 장착하고 전자장치 보호 코팅을 추가했죠. 심지어 이 차들은 사우디 사막에서 실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군. 6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다니 대단하구나.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업이 점차 나아지면서
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매달 대여섯 대씩 차가 팔리기 시작했고 특히 산타페와 소나타는 들여오자마자 예약이 완료될 정도였죠. 손님들은 한국차의 연비와 내구성에 만족했고 사후 관리도 좋다며 주변에 적극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단골 고객도 생겼어요. 가계부를 정리하던 날 드디어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도 마련할 수 있었죠. 자신감을 얻은 저는 큰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중고차를 넘어 신차를 직접 수입하기로 한 거죠. 은행 대출을 받아 현대와 기아 신차 20대를 한 번에 주문했어요. 투싼, 소나타, 스포티지, 소렌토 등 인기 모델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미리 마케팅도 시작했고 예약금을 낸 고객들도 생겼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 선적분이 사우디 세관에 도착했을 때 끔찍한 소식이 날아왔어요. 수입 중개업자가 일부 서류를 잘못 제출해 전체 선적분이 압류됐다는 겁니다. 세관 측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상당한 벌금을 요구했고 차량 통관에는 최소 3개월이 걸릴 거라 했어요. 예약 고객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죠. 죄송합니다만 예정보다 차량 도착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관 문제가. 그럼 예약금 환불해주세요. 다른 딜러에게 사겠습니다. 1명, 2명. 예약 취소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20명 중 15명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개업자가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딜러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후 자취를 감췄어요. 결국 벌금과 보관료는 모두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세관에 갇힌 차량, 떠난 고객들,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차 수입업자 사기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동료 딜러들의 시선도 따가웠죠. 역시 무리하다가 망했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 앞에서 강한 척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원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할 때,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러 이웃에게 손을 벌릴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혼자 차고에 앉아 남은 재고 차량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끝이다. 다시 일어서야 해.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차의 품질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제 자신의 노력을 알아줄 고객들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저는 완전히 지쳐갔습니다. 벌금과 보관료를 갚기 위해 가게 재산을 하나둘 처분했고 마지막 남은 소나타마저 헐값에 넘겨야 했죠. 그날 밤 병실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모든 실패와 좌절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하심, 내가 팔고 있는 건 단순한 차가 아니란다. 그건 믿음이야. 내가 믿는 걸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거지. 차에 대한 진심이 전해진다면 반드시 알아줄 사람이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건 허황된 마케팅이나 화려한 쇼룸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면 어떨까? 그날로 소셜미디어에 짧은 영상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하심입니다. 저는 리야드에서 한국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국차의 품질만큼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작은 시승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차의 진짜 가치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솔직한 마음을 담은 이 영상이 예상 밖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러 자동차 동호회에서 공유되었고 주말 이벤트에는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준비한 투싼과 스포티지를 타고 사막 지역을 달리는 짧은 시승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에어컨 성능과 모래길에서의 안정감에 놀라워했어요. 시승 이벤트 참가자 중 한 분이 사우디 석유공사 구매팀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흥미롭군요. 저는 지난달 한국 출장 때 현대차를 탔는데 정말 품질이 좋더군요. 우리 회사 업무용 차량 10대를 교체할 예정인데 제안서를 보내주시겠어요? 그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고객이 아니라 대형 법인 계약의 가능성이었으니까요. 바로 다음 날 모든 정성을 다해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차의 사막 환경 적합성, 연비,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 등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석유공사 측에는 현대 소나타와 투싼을 업무용 차량으로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소식이 왔어요. 석유공사에서 소나타 6대와 투싼 4대 구매 계약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이 계약 하나로 세관에 묶인 차량 문제를 해결할 자금이 마련됐어요. 더 중요한 건 사우디 최대 기업 중 하나가 한국차를 선택했다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 석유공사 임원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차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요. 우리 회사도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 필요했고 한국차가 딱 맞는 답이었습니다. 그 계약 이후로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유공사에 차량을 납품하는 모습이 지역신문에 실렸고 다른 기업들도 문의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었죠. 석유공사 계약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랍어로 된 자동차 블로그에서 사우디 석유공사 한국차 선택의 이유라는 기사가 나왔고 여러 매체에서 인용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중동지사에서 온 연락이었죠. 제가 보낸 이메일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미팅을 제안해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 상담이 아니라 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만남이었으니까요. 미팅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해야 할 내용, 보여줄 자료들을 계속 검토했어요. 중동지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중동지사장과 마케팅 책임자, 그리고 영상으로 연결된 한국 본사 임원들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지난 6개월간 제가 수집한 사우디 시장에서의 한국차 반응, 고객 인터뷰, 품질 테스트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모래폭풍 이후 한국차만 작동했던 영상이 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저는 계속해서 한국차가 사우디 환경에 얼마나 적합한지,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효과적인지 설명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중동지사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우리도 이런 현장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하심 씨는 이미 우리 회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어서 한국 본사 임원이 영상으로 질문했습니다. 귀하의 세관 문제는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심 씨 같은 열정적인 딜러가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공식 인증 중고차 딜러 자격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공식 인증 딜러라니, 이건 단순한 수입업자가 아니라 브랜드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였어요. 덤덤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중동지사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하심 씨, 사실 처음에는 그저 불만 고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데이터와 열정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중동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찾고 있었거든요. 당신의 이야기가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기뻐 뛰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어요. 하심, 내 진심이 통한 거야. 이제 시작이란다. 다음 주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현대차 법무팀이 세관 문제 해결을 도왔고 압류됐던 차량들이 마침내 풀려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본사에서 사막 특화 모델을 우선 공급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건 사우디 시장에서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현대자동차의 공식 인증을 받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의 작은 가게는 코리안 모터스라는 브랜드로 변신해 리야드 중심가에 대형 쇼룸을 오픈했어요. 더 이상 중고차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차와 인증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종합 딜러십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15명으로 늘었고 전문 정비소도 갖추게 됐죠. 가장 큰 변화는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 강조하던 예전과 달리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한국차라는 독특한 포지셔닝을 확립했어요. 특히 제네시스와 기아 K8, 현대 팰리세이드 같은 고급 모델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전략이 통했어요. 사우디의 젊은 전문직과 기업 임원들 사이에서 한국 프리미엄 차량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경제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한국차가 사우디에서 급성장하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차를 팔지 않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기술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혁신과 적응력의 상징입니다. 이 인터뷰가 화제가 되면서 다른 매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사우디의 자동차 시장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특집에 저를 출연시켰어요. 프로그램에서 저는 모래폭풍 이후 한국차가 입증된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방송 이후 매장 방문객이 2배로 늘었죠. 가장 놀라운 일은 왕실 관계자의 방문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정장 차림의 남성 3명이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왕실 의전 담당 비서관입니다. 왕자님께서 제네시스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쇼룸에 있던 제네시스 지구공을 소개했습니다. 일주일 후 왕실에서 제네시스 세대를 주문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제네시스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높아졌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저의 성과를 인정했어요. 중동 지역 판매 실적 중 저희 매장이 3위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서울 본사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기회라니 너무 기뻤죠. 서울에서 열린 딜러 콘퍼런스에서 저는 중동 시장 성공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본사 임원들이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마지막 날 회장님이 직접 만찬을 주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장님은 저에게 한국 전통 도자기를 선물하며 말씀하셨어요. 이 도자기는 신뢰의 다리라고 불립니다. 하심 씨는 한국과 중동 사이에 신뢰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순한 사업을 넘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매장 입구에 그 도자기를 전시했습니다. 손님들이 물어볼 때마다 한국의 장인 정신과 기술력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제 저는 단순한 딜러가 아니라 한국차의 가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코리안 모터스의 성공 스토리는 사우디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매장 오픈 제안이 들어왔고 2년 만에 제다와 담맘에 지점을 열었어요. 모든 매장에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었죠. 이제는 제 개인의 사업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한 느낌이었습니다. 딸 파티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자동차 마케팅을 공부하겠다고 했죠. 3년 후 파티마는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인턴십을 마치고 학위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코리안 모터스의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파티마가 도입한 가장 혁신적인 전략은 사전 예약제였습니다. 아빠, 우리 차가 너무 인기가 많잖아요. 이걸 역으로 활용해보죠. 신차는 무조건 2주 전에 예약해야만 구매 기회를 갖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파티마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사전 예약을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갔고 이는 다시 한국차의 인기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죠. 품절 대란이라는 말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제네시스와 기아 EV6 같은 프리미엄 모델은 출시 당일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성공을 인정받아 저는 한국 본사로부터 올해의 해외 딜러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은 서울에서 열렸어요.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할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작은 믿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사우디와 한국은 이제 자동차를 통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시상식 후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하심 씨, 중동에서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시장에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사막의 영웅이라는 별명과 함께 글로벌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회장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제네시스 지구공 최신식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 최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심 씨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는 모델이죠. 이 차를 한국을 생각하며 기쁘게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가치를 전해주길 바랍니다. 이제 저의 시선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합작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시작했고 젊은 사우디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보내 교육받게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파티마는 한국과 사우디 미래 모빌리티 센터를 구상 중입니다. 리야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 전 파산 직전에 절망하던 그 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이었죠.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법입니다. 비행기가 리야드에 착륙했을 때 공항 주차장은 한국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사우디에서 한국 차는 더 이상 낯선 도전자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한국의 차를 믿고 끝까지 버텨 성공해낸 하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차의 우수성을 느끼신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